안녕하세요. 인생산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노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키케로가 쓴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키케로가 말하는 노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지혜의 축적. 키케로는 노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남의 의견에 쉽게 휘둘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릅니다.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지 말걸 하고 후회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는 그런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물건을 사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족들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적한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할 때도 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하며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의 지혜입니다. A. 정신적 자유. 키케로는 노년기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욕망과 야망에서 벗어나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더 높은 직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몇 달씩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한 신발 하나가 명품 가방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정신적 자유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젊었을 때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옆집은 새 차를 샀는데 우리는 언제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우리 차 아직 잘 굴러가네. 깨끗이 관리해서 오래 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이건 역시 정신적 자유의 한 모습입니다. 3. 존경받는 위치.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키케로는 이것을 노년기의 큰 장점으로 봤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소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장 담그는 법, 된장 만드는 법 같은 전통 지식부터 인생의 지혜까지 다양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죠. 또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우리의 경험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었지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노년기의 도전도 인정합니다. 그는 4가지 주요 불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 도전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 활동의 감소. 분명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활동은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산을 오르내리기 어렵고 밤새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힘들어졌죠. 하지만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육체적 활동은 줄어들지만 정신적 활동은 계속될 수 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독서를 즐겨보세요. 책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역사책을 읽으며 과거로 떠나볼 수도 있고 소설을 통해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북을 이용해보세요. 귀로 듣는 책도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사회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 요가, 서예 등 다양한 활동이 있죠. 난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등 우리의 경험과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A. 체력의 약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렸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관리와 적절한 운동으로 체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조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꼭 헬스장에 가거나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난 무릎이 아파서 하시는 분들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물속 운동을 고려해보세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도 약해지지만 영양 섭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난 입맛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작은 양을 자주 드시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병원 가면 병 생긴다 하는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조기 발견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3. 쾌락의 감소. 젊었을 때 즐기던 많은 것들을 더 이상 즐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고 밤늦게까지 노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하지만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 즐거움이 육체적 쾌락을 대체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조언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취미를 개발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난 그림 못 그려 하실 수 있지만 꼭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색칠 공부 책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음악을 즐겨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기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난 음치야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비교적 배우기 쉬운 악기로 시작해보세요. 셋째, 여행을 떠나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인근 도시로의 당일치기 여행도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 혼자 가기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세요. 4.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키케로는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만족감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이 조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우리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가끔은 옛 앨범을 꺼내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난 특별한 거 없어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특별합니다. 둘째,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세요.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데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등 작은 일상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셋째,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도해보세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넷째,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거나 옛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보세요. 다들 바빠서 만나기 힘들어 하실 수 있지만 짧은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케로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노년기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끊임없는 학습. 키케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난 이제 늙어서 못 배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학습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둘째, 손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서 세대 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귀찮아 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셋째,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나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 들어보세요. 역사,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A. 사회적 관계 유지. 키케로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가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들 바빠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둘째,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청소 봉사, 지역 축제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소통도 활용해 보세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거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들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반길 것입니다. 3. 젊은 세대와의 소통. 키케로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새로운 관점도 배워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반대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들어보세요.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많은 기관에서 노인과 청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건강관리. 키케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하지 마세요. 일상 속에서 운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입맛이 없어서 먹기 싫어하실 수 있지만 건강한 재료로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리 자체가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 하시는 분들은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세요. 5. 의미 있는 활동 참여. 키케로는 봉사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지역 복지관, 보육원, 양로원 등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개발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난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셋째, 자서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면서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씨를 잘 못 써 하시는 분들은 녹음을 해보세요. 목소리로 남기는 자서전도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자산이 됩니다. 키케로의 말씀처럼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 내려가 보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